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휴가철입니다. 근데 또 장마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너무 무덥고 습하고 주식시장도 이번 주 너무 깊게 조정을 보였습니다. 지금 녹화는 금요일입니다. 참 뭔가 이 더운 비도 오고 막 축축하고 날씨도 덥고 짜증나고 있는데 주식시장도 막 깊게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우리가 주식시장 자체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상황이 발생되지도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또 금요일날 반등을 했죠. 금요일날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좀 다음 주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지수가 그렇게 빠지더라도 사실상 시장에서 돌아가는 종목들은 계속 순환매 돌면서 추세 상승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하락하는 거지 수익 날 종목이 적다? 오히려 지금 수익 내기 좋은 장세라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코스피 보면은 조정 받을 때가 됐었고 이제 조정이 마무리 국면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파동 안정을 찾은 이후에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지수 반등 나오지 않을까요? 자, 지수 보면서 얘기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수가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졌던 이유도 생각을 해봅시다.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왜 예상보다 좀 더 하락을 했을까? 일단 먼저 우리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에 총을 맞았죠. 죽을 뻔했었죠. 그 부분 때문에 갑자기 또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이 됐고요. 그런 정치적인 이슈는 시장에 불안을 줍니다, 항상. 한국 주식 시장에도 불안을 주었죠. 우리 수출이 미국 행 수출이 관세 장벽에 의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불길한 그런 것들이 미국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한국 기업 실적이 좋아요. 반면에 미국에서 뭐 포드라든지 테슬라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아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2분기 계절적인 요인을 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데 때마침 그때가 미국 경기 지표들이 좀 둔화돼서 나오던 시점이었고, 그런 영향이 이것저것 겹쳤다고 보입니다. 나스닥을 한번 보실 텐데요. 한국은 그렇다고 치지만 나스닥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나스닥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죠. 코스피가 나스닥보다 지금 안정적이라고 봐요. 버블도 훨씬 덜 하잖아요. 버블도 덜한 데다가 구성이 글로벌 경제 상황에 맞는 종목 구성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글로벌 종목 구성에 맞는 상황이 된다는 거, 대표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보게 되면은 삼성중공업을 한번 볼까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번 볼게요. 조선주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추세적인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삼성중공업. 지수가 빠졌지만은, 지수가 많이 빠졌죠, 한 주 동안. 그렇지만 지난주에 탑픽으로 찍어드렸죠, 삼성중공업. 조정 시기에 맞춰서, 지수 조정 시기에 맞춰서 지수는 조정을 보이지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찍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지금 잘 맞아 떨어지는 쪽이 이쪽이라고 봐요. 건설기계부터 해서 뭐 건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 플러스 아니 뭐 어차피 조선주들도 중공업 조선주들도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미국 경제 성장이 전 세계 경제를 좀 움직이게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사실 팬데믹 때 위축되고 그랬던 부분들, 풀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미국 경제 성장이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게 많이 풀렸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뭐 선박수주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는 한국 주식시장에는 아직 올라갈 종목이 많죠. 그렇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부분 종목들이 엄청난 성장성들을 반영을 했어요. 나스닥 상장주들 중에서 그렇게 크게 올려줄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 앞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유가 없다고 봐요. 그 정도 여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디커플링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과 그 다음에 나스닥, 뉴욕 증시에 디커플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스닥은 물론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등 한번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조금씩 버블이 꺼지는,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테슬라는 먼저 버블이 꺼졌죠.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버블이 꺼지면서 추세적인 하락, 아직도 뭐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추세적인 하락 속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테슬라가 그런 경로를 가졌다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급등했던 IT 종목들도 그런 경로를 갈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근데 반면에 한국의 반도체는 다르단 말이죠. 엔비디아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쪽은 뭔가 R&D 쪽에 중점을 둘 수 있다면 한국의 산업은 제조 쪽이 더 가까운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성장성으로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AI 쪽에서도 좀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뉴욕 증시에서. 근데 이제 실제로 그것에 대한 장비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필요한 AI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인프라도 필요할 거고 부품 각종 부품이며 그런 쪽에서는 성장성을 그렇게 많이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맞는 성장성만큼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브레인 역할을 하는 그런 팹리스 회사들이며 아니면은 좀 설계 쪽, 칩 설계 쪽 회사들이며 그런 정도의 어떤 버블이면 버블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성장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버블들만큼 쳐주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무너지더라도 그렇다고 주가가 무너지는 거지 실적 부분은 다른 부분이잖아요. 하이닉스를 보던 삼성전자를 보던 버블이 많이 끼지는 않았어요. 특히 뭐 삼성전자 버블이 꼈나요? 주가 수준 보면은 그렇게 안 높거든요. 삼성전자 PER이 올해 13배입니다. 내년 10배. AI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앞으로의 그런 큰 성장 전망에 있어서 너무 야박한 숫자일 수밖에 없고요. 하이닉스 보시면 9.1배예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HBM 관련된 성장성들이 앞으로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지금도 많은 매출들이 나오고 있고 이익 반전이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값을 못 쳐받으면서 상장이 됐을 리가 없단 말이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쳐받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싼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 주요 종목들이요.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이 이동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 뉴욕 증시를 앞지를 수밖에 없을 거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요. 이렇게 달라진 구조에서 파동은 똑같을 수 있지만 나스닥이 1보 전진할 때 코스피는 3보 전진할 수 있고, 나스닥이 3보 후퇴할 때 코스피는 1보만 후퇴할 수 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파동은 같지만 추세는 한국 주식시장의 추세가 훨씬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계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만약에 그런 분위기로 패가 바뀌어버리면요, 사실 한국 주식시장도 시가총액의 어떤 많은 구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뀌었죠. 구도가요. 어떻게 됐어요? 2차 전지가 절대 갑이었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알테오젠 보면은 많이 따라왔어요. 시가총액도 3천당제약 시가총액 5위고요. 또 셀트리온 제약도 뭔가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고, 바이오주들이 시가총액을 조금씩 장악하는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한국 바이오 제약산업에 대한 전망도 최근에 좋게 나왔었고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도 사실상 2차 전지 시가총액이 좀 내려가 버리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많아진다는 거죠. 대안이 많아진다는 거죠. 제가 그 2차 전지 관련 주에 대해서는 거의 뭐 1년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안 좋게 얘기를 드렸어요. 좀 뭐 그때 욕을 먹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완연한 확실히 버블은 버블이었던 거고, 지금은 그런 버블이 꺼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버블이 아직 다 꺼졌다고 얘기하기는 이릅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유튜브에서 여기저기서 뭐 2차 전지 다시 시작한다 어쩐다 얘기가 나와도 계속해서 올라오면은 탈출하자는 얘기를 그래서 드린 거였고요. 근데 반대로 아직까지 PER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충분히 좀 띄울 수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죽는 종목들보다.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조선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조선주들이 많이 올랐다고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한숨에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조정은 보일 수 있겠죠. 조정 보이고 또 갈 거란 말이에요. 그 조정이 두려워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영영 기회는 없을 거예요. 주식이 어려워지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 이런 부담을 갖게 되면은 살 종목은 없어요. 단기적으로 잘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조정을 받고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 조정 무서워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안정적인 접근을 시도를 하고 뭐 팔 걸쳐놓고 빠지면 더 사고, 그런 식의 투자가 돼야지, 마냥 지금 물려있는 투자는
좋지 않습니다. 어디에 미련을 두거나 집착하거나 그런 전략으로는 좀 시장을 보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조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그럼 이런 조정이 마무리돼 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담아줘야지 될지, 어떤 종목들이 다음 주에 또 제대로 반등을 해줄지. 그래서 제가 종목들을 쭉 봤어요. 이런저런 뭐 괜찮은 종목들 쭉 보다가 한 두 종목 정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종목은 SKC예요. SKC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항상 이렇습니다. 추세가 반전되잖아요. 추세가 반전된 이후에 큰 변동성을 갖는 게 최근 시장의 특징이에요. 이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이겨나가고, 그게 결정적인 최종 수익률을 만들어줘요. 자, SKC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은 엄청 잘 나오고 있어요. 매출은 잘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상 영업이익이 좋지 못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과 계속해서 성장성을 암시하는 뉴스들이 SKC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앞으로 뭐 뉴스들도 나오고 하죠. 감자 뉴스도 나오고 있고, 저기 뭐야, 종속회사 SK 엠퍼스 뭐 요런 내용들 뉴스가 이미 뭐 터져 나와 버리고, 주가가 또 조정받을 만큼 조정을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실제로 SK 그룹 내에서 좀 어떤 뭔가의 돈을 순익으로 바꿔 놓을 만한 작업들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계속 적자로 끌고 갈 거냐, 그룹사에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괜히 올랐던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SKC도 우리가 석유화학 뭐 전방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 SK그룹 내에서 SKC를 본다면은 지금 이 상황을 유지시키지는 않을 거다. 조금씩 계속 적자를 내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뭐 배당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수익 흐름을 분명히 역전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기대가 주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까지 상황이 될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아까 여러 가지 시장에서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고, 그렇다면 다음 주 초 저가권이 형성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좀 단기성 반등을 노리더라도 접근할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룹사에서의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보더라도 좀 유리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은 EPS가 금방 나오죠. 그러면 PER이 확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PER이 확 낮아진 게 눈에 보이게 되니까는 수급이 막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SKC 같은 종목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다음 주 초 저점을 노려서 공략한다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탑픽 종목. 이번 주는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도 참 여러 가지 호재들 전력적으로도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잘 올라가다가 이번 주 목금 쪽 미끄러졌죠. 사실상 금요일날 떨어진 거는 다른 것보다도 안 떨어져 있었다는 이유가 큰 것 같고요. 금요일날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올라왔으니까요, 단기적으로. 자, 그러면 수요일하고 화요일날 왜 이런 그림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생각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반드시 다음 주에 LS 일렉트릭이 치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는 못 드려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분명히 지난 고점을 넘고 떠서 또 더 좋은 추세 그림을 그리고 갈 건데, 그 시점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진 않다는 겁니다. 다음 주라고 보여요. 그럼 주간이요.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당연히 분할 매수하는 게 맞을 거고요. 주가가 다음 주 이후에도 좀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또 전력 인프라에 대한 성장성 최근에 높게 나타났고,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이런 종목들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이유에서 무작정 성장성을 보지도 않고 시장이 빠지니까 투매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가 매수도 분명히 탄력 있게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상승 추세 랠리가 훨씬 더 이어져야지 되는 종목이고요. 그런 향후에 전력 인프라에 대한 성장성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수준은 상당히 낮다고 보입니다. 아마 이런 종목들에서 큰 수익률이 많이 터질 거라고 보여요. 이런 종목들이 40만원, 50만원 그런 가격까지 열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주제로 나와 있는 거는 다음 주에 뭐가 오를까인데, 사실상은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주워 담아 볼까, 이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오를 종목을 찾기보다는요, 여러분, 향후 내년에 오를 종목, 아니면 다음 달에 오를 종목, 다다음 달에 오를 종목, 그렇게 약간 좀 멀리 보고 종목을 선택하는 게 수익률에 더 도움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두 종목 소개를 해드렸고요. 관점은 그렇습니다.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다음 주에 뭐가 오를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결국에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내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누가 더 좋은 가격에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면, 이런 종목들로 다음 주 저점에 공략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